자, 이번에 B형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거를 문제풀이 시간에, 요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제가 모의고사의 문제를 낼게요 하면서 문제풀이 때는 요거를 제가 안 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중요하다? 이상주의적인 얘기예요. 현실에서 약간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사상은 되게 좋아. 사상은 되게 좋아서 내용은 그럴싸하나 현실에선 굉장히 이루기 힘든 거라서 내용은 좋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좀 이거는 확실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고민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실제 저의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교생을 갔을 때 우리 반이 아니라 제가 들어갔던 반에 어떤 학생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혼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걔가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전 처음엔 너무 놀랬어요. 심리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놀랬는데 다른 학생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는 엄청 놀랐는데 왜 애들은 가만히 있나 싶었더니 저 학생이 저렇게 난데없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행동을 원래 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은 응당 거기에 적응을 해가지고 또 저러나 보다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교생 때 여기 담임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면은 특수학교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담임 선생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내 입장도 다른 학생들이 저 친구가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집중을 하지 못한다. 만약에 이게 고3 반이었다면 진짜 많이 힘들었을 거다. 지금 고3 반이 아니라도 여기 나머지 학생들이랑 어머님이 전화가 많이 온다는 거예요. 저 학생을 특수학교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 학생의 어머니를 이제 담임선생님이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들이 너무 괴로워한다. 소리를 질러도 이제 자폐다 보니까 다른 사람 배려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껏 소리를 지르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또 불규칙하게 하니까 얼마나 집중할 때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저 친구의 어머니한테 특수학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을 했더니 저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어머니는 또 이렇게 풀쩍 화를 내시면서 아니, 거기는 더 심한 애들이 많을 텐데, 우리 애가 그 더 심한 애들한테 머리라도 쥐어뜯기거나 얼굴이라도 한 대 맞으면 어떡하냐. 정신없는 애들이 와서 내 애를 때릴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특수학교를 우리 애를 안 보내도 된다면 난 절대 보내지 않을 거다. 일반 학생들한테 섞여 있고 싶지. 왜 특수학교 가서 우리 애들보다 더 하드한 케이스 애들한테 내가 맞게 그러니까 맞아 터지도록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참 자기가 자기 가족을 먼저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셨더라면 결국 특수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정신없이 때릴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 있는 아이가 또 일반 학생들한테 손으로 때리진 않더라도 소리를 지르면서 집중력을 흐트리게 할 수 있잖아요. 응? 그래서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사상은 좋아요. 어떤 사상이냐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구분하지 말자. 그래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을 한 곳에 놓고 교육을 시키자. 그런 말이 이제 이상적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을 갔어요. 11월 달 말에 이제 임용고시를 치러 갔는데, 이건 상상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갔을 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장애에 맞게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타시면 턱이 없는 곳으로 인도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청각이나 시력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뭐 청각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 근데 종치고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또 이제 점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서 드릴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상상이에요, 상상.
정신분열증이 있는 그리고 망상장애가 있는 분이 여러분의 바로 옆자리에서 시험을 치게 됐다고 칩시다. 그분의 특징은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쫓아와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좀 살려줘. 막 나 문제 풀고 있는데 날 좀 살려줘. 소련에서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 북한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해. 날 좀 살려줘.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을 때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막 여러분을 흔들면서 막 살려달라고 하면 나도 이제 문제가 안 풀릴 거 아니에요. 글자도 막 못 적을 거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통합교육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다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제가 실제로 봤던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분은 그 내담자 분은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끝났지만 만약에 이제 뭐 지적 장애인데 폭력을 조금 쓴다, 몸을 신체를 많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내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막 나를 등을 치고 같이 놀자고 흔들고 이럴 건데 난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의 사상은 중요하나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단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정상화, 최소 제한 환경, 니은이 먼저 사실 주류어가 답이었고요. 기역이 먼저 통합교육인데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다 같은 단어라서 여러분이 시험을 칠 때 지금 제가 2점이라서 통합교육 주류어 2개를 냈잖아요. 만약에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근데 정상화, 최소 환경, 제한, 그 다음에 최소 제한 환경, 주류어가 있다. 근데 단어 하나가 비었다. 그러면 통합교육 적으시면 되고요. 통합교육 정상화 최소 제한 환경만 있고 한 단어가 비었다. 그럼 그땐 주류화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류화 영어로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메인스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인스트림이라는 한글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죠, 시험에. 그거 염두에 보셔서 다 똑같은 단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특수한 상담의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해당하는 개념 쓰는 겁니다. 자, 통합교육의 개념에 대해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 교육과정에 특수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이 공통적입니다. 즉, 통합교육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능력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것으로서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이 사회적 활동이나 교수 활동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합교육과 관련된 다른 용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정상화, 최소 제한 환경, 주류화, 완전 통합 등이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예요. 알고 있다가 나중에 시험장에 이 중에서 한 단어가 빠졌다. 그거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주류화 흐름은 1990년대에 이르러 특수교육 내에서 통합교육 혹은 완전 통합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장애 학생을 최대한 일반 교육 교실에서 교육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읽어보시고 밑에 내용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래요. 자, 2번. 다음은 수희와 현우의 담임이 상담교사에게 자문 요청한 내용입니다. 수희와 현우에게 해당하는 진단명을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변람, 그러니까 DSM-5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요즘 수희랑 현우 담임은 걱정이 있습니다. 수희와 현우가 둘 다 아프다며 결석을 자주 하기 때문이죠. 수희는 최근 다리에 마비 증상이 있다면서 가끔 학교를 오지 못하고요. 그런데 수희의 SNS를 보면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 SNS에서 누워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 다리를 들고 있다. 하지만 수희는 꾀병이 아니다. 최근 들어 성적 때문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서 나타난 병이라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진도 받았다. 병원에서는 신체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며 수희가 의식적으로 꾸며내는 병이 아닌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이 뭐냐. 다리가 마비된 것 같다면서 학교를 못 왔는데 SNS에서 다리를 움직이는 거를 이제 나왔다가 뭐냐면 이제 동영상 중에 인스타 중에 동영상 올릴 수 있더라고요. 왜 다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거 내가 하체가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늘 자전거 있죠? 왜 살 빼려고 이렇게 허리 잡고 막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하면 허벅지 다리 빠지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늘 자전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했다는 거죠. 다리가 마비가 됐다는 사람이. 근데 꾀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이제 또 저 수업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정말 지겹겠지만 제가 이거 언제 했다 그랬죠? 1월 3일 날 했어요. 지금은 갈비 잘 뜯을 수 있지만 1월 3일 날 제가 어디 갔다고요?
연세대 세브란스 치과병원에 갔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저도 제가 이렇다고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약간 완벽주의자 기질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할 강의를 작년 12월에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던 게 잘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내가 정확하게 1월 3일 날 이빨이 아팠었는데 무슨 요일인지 기억 안 나고 수업을 하고 난 이후일 거야. 1월 첫 수업을 하고 난 이후일 건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고도의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어떤 스트레스? 난 진짜 완벽하게 강의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원하는 식의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엄청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여기 오른쪽 어금니 맨 안쪽 어금니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팠냐면은 이제 뭐 밥을 먹을 때 단단한 걸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쌀밥을 먹는데 이제 그럼 이빨이 이렇게 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왼쪽 어금니가 이빨을 이제 너무 아프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밥을 먹었겠죠. 하고 이쪽으로 밥을 먹는데 여기에 이빨이 부딪히면 당연히 여기도 부딪힐 거 아니에요. 너무 아픈 거예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이 아주 약간 빠졌어요. 왜냐면 뭘 씹지를 못하니까. 큰 문제다. 뭐 이빨을 빼서 어떡하냐. 그럼 어금니인데 임플란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대학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건 뭐고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뭘 찾아봤냐면 이제 네이버에서 뭘 찾아봤냐면 심인성 치통이란 걸 찾아봤는데 그게 그거래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아픈 거예요. 아무 이상 없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러고 그 뒤에 이제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죠. 그러고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 없어요. 막 갈비도 뜯고요. 마른 오징어도 다 뜯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밥알을 씻는 것 자체가 너무 아파서 그때 내가 뭘 먹었냐면 이런 거 먹었어. 빵 먹고 우유 넣어가지고 혀로 막 이렇게 빵을 으개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해봤어요. 꾀병이 아니에요. 아유, 연세대 세브란스 가면 돈이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그 내 돈 벌어가지고 누가 아무 이상 없는데 대학병원 가가지고 치료비 다 내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 먹지. 네, 꾀병이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전환장애예요. 전환장애. 제가 절대 장애인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애도 아니에요. 안 나오 기억나시죠? 프로이트 안 나오. 어떻게 돼 있죠? 손가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중풍이어가지고 자 아버지 병수봐 어떻게 아빠 이렇게 하셔가지고 밥 떠먹이고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버지를 병간호를 할 수 없는 거지. 이유가 뭐였어요? 나 그 당시와 안 나오가 결혼할 나이가 이미 지나갔어. 옛날 옛적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 엄마 아빠가 아파. 나도 뭐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결혼 안 했지만 내가 이제 결혼할 나이가 지나갔어. 근데 내가 원래 마음으로는 굴뚝같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아프니까 병간호다가 남자를 못 만난 거야. 무의식에서 얼마나 싫겠어 이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엄마 아빠 병간호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 되게 냉정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엄마 아빠도 나를 낳을 때 우리가 곧 있으면 아플 거니까 병간호를 하거라 하면 너는 아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너 아무런 기쁨을 느끼면 안 된다. 우리요 병간호만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전환장애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장애가 되겠고요. 현우 볼게요. 현우는 코로나가 시작한 후부터 이틀에 한 번꼴로 선별검사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성 증상이 나와도 쉽게 믿지 않으며 누구나 하는 재채기를 하고 나서도 코로나 걸린 것이 틀림이 없다며 키트로 혼자 검사를 합니다. 이틀에 한 번 선별검사소에 가야 하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걸린 친구들한테 자신이 코로나 감염될까봐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외우기 쉽죠? 질병불안장애예요. 그래서 요때다 싶어서 코로나 써먹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내담자들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반려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해봤어요. 다들 가족인 반려견, 반려묘 많이 사랑하시죠? 키운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교육시켰다라고 말해볼게요. 지윤이가 말합니다.
초반에 우리 초미가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고 해서 하루에 딱 3번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서 밥을 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딱 그 시간이 되면 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고정, 간격, 강화 계획입니다. 언제 주죠? 우리 현대인 회사 가면 점심시간 정해져 있잖아. 12시 땡 하면 점심시간이죠? 뭐 점심 니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12시에 우르르 강남역에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테헤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퇴근 시간, 어제로 정해져 있죠? 6시 땡 하면 또 사람들이 우르르 퇴근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월급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강화, 뭐 이제 내가 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강화가 되겠죠? 돈을 이때 줄 테니까 일 계속 해야 돼. 월급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혜성이 말해요. 저는 장난감 물건을 3번 지자리로 옮겨 놓으면 맛있는 간식을 줬었는데, 장난감 통으로 옮겨 놓으면 맛있는 간식을 줬었는데, 달콩이가 3번 장난감을 치우면 간식 주는 걸 눈치채고 정리되어 있는데에도 일부러 흩뜨려가지고 딱 3번을 채워서 장난감을 치우고 간식을 받아 먹어요. 영리하네요. 3번 하면 먹이를 주는 걸 아니까 일부러 흐트러서라도 3번을 채우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고정 비율이 되겠습니다. 고정. 3번이라고 고정시켜놨잖아요. 비율을. 그래서 혜성이는 고정 비율 강화 계획. 혜인이 크크크 강아지들이 다들 영리하네요. 그래서 저는 딱 3번 말고 5번 즈음으로 착한 짓을 하면 간식을 줘요. 어떤 때는 4번 해도 간식을 주고 어떤 때는 6번 착한 거 해도 간식을 주고요. 그랬더니 5번 이내로 착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5번 이내죠. 5번 주변이에요. 4번 해도 주고 5번 해도 주고 6번 해도 주는데 한 번 하면 바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간격이 변동된다는 거죠. 5번을 전후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주가 말해요. 전 제가 너무 바빠서 횟수 세어서 우리 토리 간식을 못 줘요. 공부하다가 집중력 흐트러졌는데 토리가 스스로 장난감을 치우거나 알아서 대소변을 보면 대중 없이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언제 간식 받아 먹을지 몰라서 항상 잘하더라고요. 라고 하면서 이 간헐적 강화 계획 중에 제일 좋은 방법,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 간헐적 강화 계획이죠? 자, 이 간헐적 강화 계획의 4가지였잖아요. 고정, 간격. 그 다음에 고정, 비율, 변동, 간격, 변동, 비율이죠. 이걸 왜 적냐? 왜 강화 계획을 간헐적으로 하는데요? 매번 주게 되면은 에너지도 닳고요. 당하는 사람도 지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애매하게 간헐적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를 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유지하게끔 계속 그 행동의 빈도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는 간헐적 강화 계획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매번 행동을 할 때마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학업의 어려움에 관한 집단 상담 추가록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상담 교수가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해봐요. 현석이가 말하죠. 외워도 자꾸 까먹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공부할 때 이랬으니까. 우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자습실 잡아서 선생님, 이거는 선생님 부르는 거야. 선생님, 지난 시간에 우리 자습실 잡아서 같이 스터디 했거든요. 선생님을 빼야겠다. 그냥 집에 가서 뺄게요. 서로 설명해주면서 공부할 때 어디가 부족한지 서로 잡아줬어요. 현석이, 그럼 뭐하냐? 외워도 자꾸 까먹는데. 준호가 말합니다. 야! 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같이 스터디하면 맨날 스터디 과제 안 해오고 우리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면 딴짓하면서 뭘 외워도 까먹는다고 말해. 외워야 까먹지 짜샤.
안 외우니 기억나는 게 없지. 주빈이가 말합니다. 현석아, 넌 머리가 좋아서 핸드폰 좀 끄고 공부하면 좋겠더라. 무슨 연락이 그렇게 오는지. 너 집중할 때 핸드폰 소리 나면 집중력 떨어지잖아. 공부할 땐 모음으로 해놓고 해. 그럼 성적 오를 것 같아. 이거 제가 뭘로 썼냐면 피드백. 좋은 거 썼잖아. 너 머리 좋아서 하면 잘 될 거다. 그러니까 모음으로 해놓고 해라. 피드백입니다. 기획은 뭐예요? 야, 뭘 네가 외워도 까먹는다고 외운 적도 없으면서 임마 외운 게 있어야 까먹지 짜샤. 말은 맨날 공부 외워도 안 된다 해놓고서는 공부를 하질 않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 합격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해. 선생님 뭐 합격하고 싶어요. 손에 펜을 잡은 적이 없는데 직면시키는 거죠. 기획은 직면. 디귿 현석이가 지난번에 아버지 얘기 했었잖아. 아버지가 예전에 엄청 머리 좋고 공부 잘하셨다고. 그런데 아버지로 인해서 집안이 힘들어졌다고. 그래서 현석이가 공부 잘하면 뭐해?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내 추측 어때? 맞아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석이가 야! 내가 우리 가족사 좀 말해준 걸로 나 많이 아는 척 하는데 너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말하냐? 은정이가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지. 누가 그렇다고 단정 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대화 내용이 되겠어요. 뭐 우리 아빠는 실제 우리 아빠는 열심히 돈을 잘 모으셨지만 여기 약간 해당돼. 그러니까 우리 집이 뭐 망하거나 이런 것도 없어. 뭘 벌어야 망하지. 진짜 망하는 것도 뭐 어느 뭐 부자가 망해도 3대를 간다고? 부자야 망하지. 망한 적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가족 넷이서 숨만부터 사는 걸로 살았는데 우리 아빠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은데 그 학문적인 머리만 좋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서 깨달았지. 아, 학문적인 머리와 돈 버는 머리가 따로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깨닫게 되더라고. 뭐 대학 좋은 거 나오는 것보다 이 시대 때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어떤 컨셉으로 사업을 해야 잘 될까? 뭐 스카이 안 나와도 아주 사업 컨셉 잘 잡으면 대박 터지고 그런 걸로 돈 벌지. 아니 돈 잘 벌려고 대학 좋은 데 가려고 했지 무슨 대학 좋은 데 가고 뭐 숨만 붙어 살려고 대학 좋은 데 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머리 좋은 거랑 돈 버는 거는 따로 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약간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만약에 지금 애를 낳는다. 나 공부를 그렇게 쎄가 빠지게 안 시킬 것 같아. 공부 쎄가 빠지게 시켜서 사업이 돈을 많이 벌 이런 것도 옛날 얘기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 방법. 위의 지문을 읽고 현재의 발달 단계를 코리의 집단 발달 단계를 참고하여 서술할 거. 제가 이거 기출에서 설명드렸죠? 2009년도 첫 번째 출제자들의 실수 누구 걸 냈냐? 우리나라의 강진영 교수님 거를 내고 실수란 거 깨달은 거지. 미국에 대가가 있는데 왜 굳이 한국에 있는 교수 그 사람만의 개인만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강진영 교수님 걸 냈어. 근데 다른 그 사람들이 야, 너는 강진영 교수랑 친하니까 그 사람 거 냈잖아. 우리나라에 집단 상담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너 너무 그렇게 특정인만 친한 척하면 안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 친한 친구인 거 너무 티나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미국 거를 쓰는 거죠. 그래서 2009년 빼고는 다 콜이에요. 콜이. 뭐예요? 콜이 초과작종입니다. 뭐 초기, 그 다음에 과도기, 작업 단계, 종결 단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래서 답은 작업 단계. 집단 상담 상담 기법 중 얘네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해주면 친해진 거야. 친해졌으니까 자기 아빠 얘기도 하겠지. 여러분이 막 집단 상담 생각하면은 막 작업 단계에서 서로 좋은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내가 뭔가 고치려고 피드백 받을 때는 야, 이런 점을 고쳐야 되겠어라고 그렇게 말해주겠지. 어머,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만 하는 것도 너무 뭐라고 가식적이잖아. 그렇죠? 이 정도면 친해진 거예요. 자기 아빠 얘기하고 이러면. 집단 상담 상담 기법 중 기획에 해당하는 기법이 무엇인지 쓰고 아까 했죠. 직면. 지침은 뭐예요? 내담자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고요. 니은이 뭐예요?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좋은 말 먼저 해주면서 이것 좀 고치면 좋겠다. 우리 보통 뭘로 시작하지? 그냥 사람들끼리 하면 다 좋은데 쌤 이것만 이렇게 시작하죠. 자, 네 번째 집단 상담 상담 기법 중 디귿에 해당하는 기법 뭡니까? 해석이 되겠고 야, 누가 담정 지었냐? 잠정적으로 이럴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침이 또 뭐예요? 내담자에게 자칫 위협적인 개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석 기법을 제공한다.
제가 인생 살면서 직면이랑 해석을 많이 써봤는데요. 아무리 친해져도 직면과 해석을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안 친해져도 조금 솔직히 인지적인 요인이 뛰어난 사람들은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맞아요. 좀 잘 빨리 알아채시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생 살아본 바로는 그래요. 자, 5번. 다음은 마이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 3단계와 스트레스 예방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자, 이제 쓱 적을 거니까 지우기 시작해야겠다. 상담 교사가 오늘은 마이켄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어요. 마이켄바움은 인지행동주의자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 내적 대화라고 해요. 이거 냈나? 안 냈네, 단어를. 내적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 즉 머릿속으로 자기에게 말하는 내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본인이 좀 내성적이라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봐요. 저요. 전 생각은 많은데 말이 없는 편이라 사람들이 저를 재미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상담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인지행동 수정에 1단계 내용이 나왔네요. 나는 나를 스스로 말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정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야 해요. 자, 첫 번째 여기 인지행동 수정이 있고요. 인지행동 수정. 1, 2, 3단계가 있는데 지금 첫 단계 나왔대요. 뭐라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재미없고 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 1단계 뭡니까?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내적 대화를 말하는 거 자기 관찰이 되겠습니다. 종문이가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교사. 2단계에서는 자기에게 스스로 말하는 내용을 바꾸는 거죠. 나는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많고 신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나에게 계속 내적 대화를 하는 거죠. 종문아, 너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야. 세상에는 나처럼 생각이 많고 신중한 사람도 필요하지. 잘하고 있어. 라고요. 이 과정은 내담자의 인지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생활에서 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외우기로 했죠? 자, 욕 같지만 그렇죠? 새로운 넷이 새끼가 왔어. 선생님 이렇게 욕을 해요. 새끼, 그쵸? 자, 새로운 넷이 새끼가 왔어. 약간 조선시대인가 봅니다. 새로운 넷이 새끼 누구죠? 자, 자기 관찰. 새로운 내적 대화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것.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답 됐죠? 새로운 내적 대화 시작,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거. 뭐 이거 제 케이스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 진짜 진짜 노는 선생님이다, 날라리다 막 이런 느낌 들어요. 물론 뭐 설명을 할 땐 날라리 같은 느낌도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정말 심리학을 사랑하는 심리학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석사를 다닐 때 우리 과에서 내가 제일 그래, 날라리였어. 그리고 내가 그때마다 맨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 뭐 이제 동기들 만나고 선후배 만나도 제가 공부 안 하는 날라리잖아요. 막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사실 공부 안 하진 않았거든. 근데 이제 막 이렇게 까불고 하니까 저 공부 안 하는 논다리잖아요.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걸 내가 원래 부정적인 자기 진술했어. 날라리, 논다리 뭐 이렇게 했는데 딱 어떤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선생님은 굉장히 쾌활하고 유머 있어서 그렇지 공부 안 하는 날라리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갔을 때 본인을 날라리라고 표현하시지 마시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 치곤 엄청 유쾌한 사람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었어요. 그랬었어요. 우리 집에서 또 얘기하자면 우리 집에서 우리 언니가 너무 공부를 잘했어. 언니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내가 약간 미운오리 새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고를 싸매며 쟨 어떡하면 좋아. 그랬죠. 쟨 어떡하면 좋아 하는 것 치고는 그래, 박사까지 잘 공부했어. 나쁜 거 아니잖아. 막 엄청 공부 안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 인지구조를 바꿔야 돼요. 머릿속에는 나는 언제나 언니보다 공부를 너무 처참하게 못했기 때문에 바보, 멍충이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바보 멍충이가 이렇게 열심히 박사까지 공부를 하겠습니까? 인지 구조가 어때요? 그냥 유쾌한데 공부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노는 애가 아니라. 저의 예시였어요. 또 새로운 내적 대화 시작. 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선생님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날라리라고 자꾸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생각에서 날라리에서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승철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마이켄바움이 만든 스트레스 예방 훈련 3단계로 극복해 볼까요? 승철이가 어떤 거예요? 상담교사 말합니다. 역시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1단계는 지금처럼 개념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이름이 뭐야? 여기는 스트레스 예방 훈련 3단계가 되겠습니다. 1, 2, 3. 첫 번째는 내가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야? 개념을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개념적 단계라고도 하고요. 개념을 알려주는 거잖아. 교육적 단계라고도 하는데 취사 선택입니다. 난 교육적 단계가 더 간지남. 이거를 외우면 되고요. 와, 난 개념적 단계가 더 간지남. 이걸로 외워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사 선택하세요. 용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1단계는. 자, 2단계는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매일의 구체적인 사고와 감정, 행동 등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도록 교육하죠. 1단계. 자, 그리고 다음 단계, 2단계 말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에서는 승철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 아니면은 사람들이 내 욕을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은 내 체력이 떨어져서 운동을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은 내가 내 욕구, 먹고 싶은 식탐의 욕구를 못 눌렀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거 등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지. 나는 만약에 나 앞으로 로또 살 건데 네, 앞으로 진짜 로또 살 거야. 이제까지 로또를 안 사왔거든요. 로또 살 건데 이거야. 내가 로또 한 10번 당첨됐어. 시험, 임용고시 떨어져. 상관없어. 로또 10번 되는데 임용고시 떨어진 게 뭔 상관이야. 모든 시험 낙방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선택해보세요. 시험 한 번 떨어지는 거 선택할래? 로또 한 5번 맞는 거 선택할래? 시험 합격하는 거 선택할래? 로또 한 5번 받는 거 선택할래?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야 돼. 아까 내가 계산했잖아요. 막 내가 연금 받고 월급 받고 이러면 되게 많을 것 같지. 나눠서 받는 거잖아. 로또 지금 10방 되고 5방 되면 집 하나 사면 월세가 나와. 그렇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지. 스트레스 받는 건 다르다는 거지. 내가 주식으로 50만 원 잃을 때의 스트레스와 저기 이제 드래곤 같은 그 S전자의 그런 분이 그 50만 원 잃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 않겠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적어보고 나는 무조건 자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거는 자요.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시키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이름 뭐예요? 기술 획득과 시연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을 획득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들을 획득하고 연습, 시연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 3단계에서 일상생활에 적용해보는 방법이에요. 승철이가,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다 적용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적용과 수행 단계가 되겠고요. 참고로 난 이거 어떻게 외우냐? 얜 좋지. 자, 새 4시 세기가 왔어. 딱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난 이거 너무 좋아. 그런데 여기는 좀 잘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개기적. 그죠? 저는 개간지 이런 말 좋아합니다. 개짜증 이런 거. 개기적. 개기적을 적어주시고요. 기적. 기적은 기적인데 놀랄만한 기적인가 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2차 면접을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런 단어를 안 써. 상담교사는 그런 단어를 안 쓰는데 국어랑 그 다음에 영어랑 그러니까 우리 외의 과목들은 그거 있더라. 수업 시수도 뭐 이렇게 쪼개고 하는 게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학기에 몇 번 시수를 할 거다, 그죠? 우리는 상담실에서 계속 내담자를 받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수업 시수를 계산해야 되더라고. 그거 시수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수. 여러분, 우리의 시수는 지금 모의고사 몇 획일까요? 10획이가 10회 시수예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6번 갈게요. 다음은 전문상담교사가 창호 가족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동적 가족화입니다. 이거 왜 낼게? 작년에 동적 가족화가 시험에 나왔는데 안 보고 넘어가기에는 난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 그죠? 그리고 그런 성격이 막 쌓이다 보면은 다 안 보고 넘어가면은 시험장 가서 나왔다가 나만 틀려요. 그래서 동적 가족화 다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호가 그린 동적 가족화 보니까 뭔가 창호 뭐 줄넘기 하고 있는 거야? 동그라미 쳐져져 있고 얘는 왜 이렇게 네모칸에 신나게 색칠을 해놨어? 라는 생각이 들죠. 아버지 뭐 뒤통수만 보이고 누나도 뒤통수만 보이고 그래도 엄마는 옆모습이 보이네. 창호와 상담 내용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뉴스만 보세요. 가족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요리하시고 빨래하시고 누나는 그냥 책만 봐요. 무슨 책을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별로 대화를 안 하니까요. 선다교 선생님이 왜 저를 동그라미 그렸냐고 물으셨는데 전 저만의 세상에서 살거든요. 우리 가족은 같은 집에 살지만 다 따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제 방에만 선을 그렸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가족의 가족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3명 가족에 전 잘못 태어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끔 술을 많이 드시면 욕을 하셔서 무서워요. 아빠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요. 성적이라도 들키면 맞을 것 같거든요. 누나도 저랑 말하기 싫어해요. 말이 안 통한대요. 인사도 안 해요. 라고 적어놨습니다. 작성 방법. 창호의 동적 가족화에는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줄넘기처럼 동그라미 쳐놓은 거, 그 다음에 구획화스럽게 4명 방을 만들어 놓은 거. 방이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의 방이지. 동적 가족화의 명칭을 쓰고, 그렇죠? 해당하는 동적 가족화의 명칭을 쓰고, 해당하는 내용을 상담 내용에서 찾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금 집에 방이 아닌데 4명을 어떻게 해놨어? 갈라놨잖아. 그림 그리지 않겠어요? 아빠 그림, 엄마 그림, 누나, 나. 갈라놨잖아? 이거 갈라놓은 거 뭐라 그래? 구분화라고 합니다. 동적 가족화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구분화란 단어가. 자, 구분화 뭐예요? 동적 가족화에 선을 그은 거. 보통 이런 선이 없지. 가족을 그릴 때 동적 가족화에 있는 거예요. 다른 가족원의 회피, 거부, 부인에 대한 기분이나 두려움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내용은 어디 있어요? 내용은 왜 제 방에만 선을 그리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우리 가족의 가족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라는 데에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째가 뭐예요?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러니까 2번째가 포위가 되겠습니다. 나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쳐놨잖아. 포위가 되겠고요. 자, 포위는 의미가 뭐예요? 동그라미를 그린 겁니다. 나만 이렇게 동그라미 그린 거. 마치 캡슐에 자기를 주위를 둘러싸듯이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은 뭐가 되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의 가족원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죠? 저는 저만의 세상에서 살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세상에서 살아요.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째 작성 방법. 민우친의 구조적 가족 상담에서 해당하는 경계선으로 가족의 경계선을 설명하고 이 경계선으로 구조적 상담을 바탕으로 바꿀게요. 바탕으로 가족의 경계선을 설명하고 이 경계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족 유형은 무엇인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민우친의 경계선은 무슨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이 되겠고 가족 유형은 뭐예요? 분리된 가족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넘어갈게요. 동적 가족화에는 요 단어 구분화 그 다음에 포위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봤으니까 요 단어만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7번 문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거 실제 기출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 약간 여러분을 쫄리게 하는 문제예요. 시간 가게 하는 문제고 이거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런 비슷한 문제가 기출에 나오면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꼭 정해져 있진 않아. 보통 이제 제가 짠 것처럼 SCT, MMPI 상담 내용, 아니면 이 상담 내용 말고 뭐 배경 정보 이런 게 들어갑니다. 꼭 체크해야 될 게 이거 처음에 마지막에 SCT 이런 거 안 보고 막 작성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공통점이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시험지를 이제 와서 바꿔야 되나? 막 서술이니까 쓰다가 칸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칸을 쓰려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해. 난 이거에 예를 들어서 7번에 대한 답을 썼는데 8번으로 생각해봐 마음 불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시험지 바꿔주세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불안이 엄청 올라가고 시간이 모자랍니다. 7번 같은 문제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이거 SCT, 배경정보나 상담 내용, MMPI 이거 다 똑같이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함정을 파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MMPI 검사 결과 보시면은 뭐뭐가 70이 넘어갔죠? 자, 일단 70이 넘어간 애들 체크를 해요. PD 올라갔습니다. 4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PA 6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 0번 올라갔죠? 자, 그러면은 MMP에선 이 세 개가 문제예요. 그럼 상담 내용을 봅시다. 현창이는 요즘 우울하다면 상담을 찾아서 우울하다라니까 이건 MMPI. 상담 내용. 우울하다니까 D가 떠야 되겠지. 우울.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외롭다고 말했다. 외롭다고 했으니까 SI 외로움을 적어줍니다. 세상에 혼자만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친구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하는 느낌이 들어서 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친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 6번이 되겠고요. 이거 이제 이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도 안 나오고 선생님도 잘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도 의심합니다. 선생님도 의심합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을 때리고 학교의 규칙도 어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을 때리고 학교의 규칙도 규칙 위반, 그다음에 폭력을 쓴다. 그래서 우울하고 가끔은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울하고 죽고 싶다. 또 2번 뜨겠네요. 요즘에 이유 없이 몸도 아파서 곧 자신이 죽는 거 아닐까. 자, 몸도 아픈 거 HS 건강염려증이 되겠고요. 이제 1번 척도가 되겠죠. 요즘에 이유 없이 몸도 아파서 곧 자신이 죽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불안하다고 했다. 자, hen창이의 SCT를 볼게요. 자, 이번에 SCT 갑니다. 세상은 나에게 복수를 할 공간. 복수. 뭐랑 비슷하죠? PD 4번이랑 비슷합니다. 나는 학교가 두렵고 무섭다. 학교가 두렵고 무서운 건? 뭐 딱히 없어요. 가족들은 나에게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도 가족들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해주네. 나의 꿈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뭐 여기도 특징 없어요. 나에게 친구들이란 나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하는 존재. 이익 이용을 여기 앞에다 쓰고. PA 6번이 되겠습니다. 난 요즘 우울하다라고 되어 있죠. 난 요즘 우울하다. D가 되겠고 우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개 다 겹치는 것만 동그라미 쳐볼게요. 4번, 4번, 4번. 됐지? 자, 그 다음에 의심과 경계, 의심과 경계, 의심과 경계. 자, 얘는 안 돼. 우울은 안 돼. 우울 여기 2개 떴지만 여기 우울 없어. 그 다음에 외로움 여기 2개 떴지만 여기 외로움이 없어.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근데 시험 칠 땐 이거 다 적을 필요 없이 빠르게 읽어봐. 빠르게 읽어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왔던 내용들이 기억에 남잖아. 그 기억에 남는 걸로 MMPI 보고 SCT 보고 체크를 하는 거야. 나처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함정을 꼭 숨겨놨습니다. 이거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 체크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자,
여기까지 봐서 상담 내용까지. 그럼 나 어디까지 답안을 작성할 것 같아? 나가 이제 이거 세 번째까지 보라는 것 안 했으면 어디까지 답안 체크할까? 이거까지 답안에 썼다니까? 근데 답안에 썼는데 나중에 SCT에 딱 적으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SI가. 그래서 어떡해! 이러면서 그때부터 시험지 바꿀까 말까 생각합니다. 답안지 바꿀까 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서술할 거 4번 쪽도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여긴 숫자에 지금 70만 넘어가고 숫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되면 되고 원래는 제가 여기 밑에 숫자도 적어줘요. 그래서 뭐 74면 그때 가서 74 보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PD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다. 상담 내용에 친구들을 때리고 학교의 규칙도 어긴다라고 되어 있고 SCT에서는 세상은 나에게 복수를 할 공간. 6번 척도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어 있으며 상담 내용에 친구들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한 느낌이 들며 선생님은 잘못된 지식을 가르친 것 같다. SCT에서는 친구들이랑 나를 자신들의 이익에 이용한 존재라고 쓴 것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4번이야 쉬울 거고 6번 의심, 경계심, 피해의식 또 3마리 세트인가? 의심, 경계심, 피해의식 요렇게 3개 머릿속에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인 박교사와 청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거예요. 박교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은 내담자 상담하실 때 객관적 검사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투사적 검사를 많이 사용하시나요? 청교사가 말해요. 저는 일단 객관적 검사를 먼저 하고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때 투사적 검사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투사적 검사가 이거 실제적인 그 문제예요. 시행할 때마다 전문가라도 결과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에는 투사검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가 어떤 때는 투사검사 내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헷가닥 변하진 않아. 하지만 똑같은 그림으로 모든 전문가에게 돌렸을 때 아주 똑같은 내용이 나오진 않아요. 전문가도 신이 아닌 사람이고 감정과 기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백의 인지행동 상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기본적 오류라고 합니다. 박 교사가 말아요. 맞습니다.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래도 저는 투사적 검사를 하되 객관적 검사도 꼭 참고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성 방법.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할 것. 자, 요거 얘기하면서 MBTI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MBTI 신뢰도가 이거 답이 신뢰도인 거 맞지요? 세 번째 신뢰도. MBTI 신뢰도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MBTI 신뢰도는 0.5예요. 0.5.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MBTI 신뢰도. (0.5란) 말은 뜻이 뭘까? 100번을 했어. MBTI를. 근데 50번은 ESTJ가 나오는데 나머지 50번은 ENTJ가 나오는 거야. 다 바꿀까? 다 바꾸자. E는 변함이 없다. ENFP가 나오는 거야. 50번은 ESTJ, 50번은 ENFP. 그럼 난 어떤 인간이야? 이런 말이 MBTI에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왜냐? 이건 유튜브로 올릴 건데 MBTI는 과학적이지 않은 검사이기 때문이죠. 노과학. 유튜브에는 더 심하게 말할 건데 MBTI 믿을 거면은 사주도 믿어라. 역학도 믿어라. 왜? 얜 노과학이니까. 과학의 베이스가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신뢰도가 0.5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를 보면 이거가 나한테 맞겠지. 근데 이것도 한 50번이 나왔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인간이 내성적인 사람이야. 자, 이렇게 나왔다 치자. 어떤 사람이 100번 중에 50번은 이렇게 나오고 100번 중에 50번은 이렇게 나왔어. 자,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 알 수 없어. 이거 뭐죠? 신뢰도가 되겠습니다. 자, 신뢰도.
어떤 사람의 그림을 HTTP를 신나게 그린 그림이 있어. 막 복잡해. 그 그림을 쫙 전문가들한테 돌렸다? 내용이 다 똑같이 나올까? 조금씩 달라. 근데 그 조금씩 다른 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전문가인데 내가 남자친구랑 오늘 오지게 싸웠어. 남자친구 갑자기 나한테 연락 와서 야 헤어지자. 너 같은 애랑은 도저히 상대하기가 싫어. 내가 왜 이랬더니 됐어. 넌 차단됐어. 너 전화해봐자 내가 전화 안 받을 거야. 띠띠띠띠. 나도 기분 더러워.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태로 내가 남의 걸 봤다? 아 뭐야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린 거야. 진짜 나도 그림 못 그리지만 진짜 못 그린다 이거 그림. 그러면서 막 부정적으로 설명해. 이 내 남자는 썩어 빠져가지고 막 하면서 욕하면서 적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음날 남친과 큰 오해가 있었어.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 1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준비했어. 진짜 미안해서 이걸 받아줘. 그걸 내가 어디에 넣어왔냐? 샤넬 가방에 넣어왔어. 그 가방도 함께 받아줘. 그 가방을 또 어디 넣어왔냐? 벤틀리 차 안에 모셔왔어. 이 세 개를 다 가져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 다시는 너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게. 이제 기분 좋아졌어. 그러고 이제 막 그 다른 내 남자의 그림을 봤어. 못 그렸다? 근데 딱 보면서 나도 그림 못 그린데 얘도 참 못 그린다. 그럴 수 있지. 미술 전공 아니고서야 뭘 그림을 잘 그리겠어. 아유 뭐 이것도 귀엽구만 귀엽구만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데 문제 내려고 전문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미안해요 전문가님들. 물론 나도 이제 포함되겠지. 어쨌든 문제 만들려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내가 오늘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의 책엔 없어. 나의 책엔 없는데 그냥 문제 한번 내보려고 어디서 있는 거 긁어왔어요. 어디서 있는 거 긁어온 게 아니라 저는 대표적인 그 인지적 오류 이런 것만 인지적 왜곡 이런 것만 적어놓거든요.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여러분 공부하기 좀 그래도 수월하라고. 근데 이제 또 새가 빠지게 어떤 책은 되게 주주리 많이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방금 이거 나의 기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거 뭐죠? 감정적 추리 추론 같은 말 추론 혹은 추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라고요? 백이 말하는 인지적 오류가 되겠어요. 그래서 객관적 검사의 단점은 이제 한 가지씩 적으라 그랬는데 반응 경향성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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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이렇게 하는 거 쉽게 왜곡되고 사회적 바람직성 거짓말 한 적 없습니까? 어제도 했는데 아니요. 단 한 번도 태어나서 한 적 없습니다. 세 번째, 질적 독특성을 알 수 없죠. 얘 아니요, 얘 아니요. 1, 2, 3, 4, 5만 체크를 하는 거니까. 내담자의 무의식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문항 내용 및 응답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투서적 검사의 단점은 이건 실제예요. 전문가들마다 얘기가 달라 신뢰도 타당도 검정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사 채점 및 해석에서 높은 전문성. 아주 전문성이 막 30년 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의견은 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상담교사 돼가지고 막 발령 나가지고 1년 했어. 여러분 동료들 1년 했어. 그 둘이 만약에 이거 그림 똑같은 거 보여주고 같이 설명하라. 말 좀 달라져요. 그래서 높은 전문성 요구가 되고 검사자 상황 변인 영향을 받아서 객관성이 결여가 됩니다. 자,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 정확도 요거 기출 보면 이런 문제 나오는데 몇 년도인지는 안 찾아봤어요. 이거 이런 거 있어요. 그 별표 나오는 문제였어. 별표 뜬다고 대학원에서 표현하는데 유의도인데 이제 0.0 뭐야 하나짜리는 0.01 두 개짜리는 0.05 세 개짜리가 0.001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왔던 문제 검사에 있겠지. 그때 이거 뭐였어? 타당도야. 타당도. 그 개념을 보는 게 맞냐? 아니다. 상관관계였어요. 상관으로 보는 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요걸로 설명하라. 그러니까 그 밑에 문제가 무슨 중거변인 타당도 이런 내용이었고 그 위에 거가 이제 뭐지? 요인 분석. 이거. 변별 타당도 맞다. 변별 타당도 그다음에 수렴 타당도 그거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설명한 빼는 기출 문제 몇 번이었는지 확인한 게 낫겠다. 제가 잠시 빨리 확인해 드릴게요. 이거 객관도 타당도 신뢰도 이거 어디 거 문제를 제가 봤냐면 검사 2019년도 한번 볼까요?
18년도인가? 아, 18년도 비문항 한번 볼까요? 나왔다. 여러분 2018년도 비문항의 5번. 여기에서 이거 조건이 있었는데 그럼 이 문제 아니다. 하여튼 조건이 있었어. 객관도 타성도 신뢰도 정확도 이 중에서 골라서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아니네. 그 문제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뭐예요? 신뢰도가 되겠죠. 그래서 신뢰도 똑같은 말은 뭐예요? 일관성. 얼마나 이 사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똑같이 결과를 내보이나 그게 일관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0의 기본적 오류, 인지적 오류예요, 이거. 이 기본적 오류가 아니라 인지적 오류 중 뭐예요? 감정적 추론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은 상준이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요. 문교사, 선생님, 우리 반에 상준이가 광장공포증이 있대요. 광장공포증이 어떤 거죠? 전교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관, 공연장 등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거, 반대로 시장, 백화점 등 열려있는 공간에 있는 거, 줄을 서 있는 거 있거나 많은 군중들 속에 있는 거,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상황이 더 있는데 다음에 요거에 있는데 이 다섯 가지 상황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상황에서 현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는 것이 진단 기준이에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불안 때문에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곁에 있어줄 것을 요구하거나 공포와 불안 속에서 버텨요. 이런 증상이 몇 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 진단 기준이에요. 상준이가 그런가요? 문교사, 네, 맞아요. 상준이가 말한 증상과 같네요. 상준이가 말한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설명한 학자가 있나요? 증상을 성격 이론으로 설명한 학자가 있나요? 정교사가 말합니다. 머레이라는 학자가 콤플렉스로 성격 발달 5단계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콤플렉스에서 안전하고 조용하고 의존적인 공간을 지향해서 자궁 안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단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단계의 콤플렉스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려고 하고요. 개방된 장소나 변화에 관련한 상황을 두려워한다고 하죠. 문교사, 맞아요. 사람들 중에는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성격 이론도 있었군요. 라고 합니다. 머레이 첫 번째 단계 뭐죠? 여러분 맨날 외우는 거 어디게? 이카루스 컴플렉스 외우죠. 요도 컴플렉스, 이카루스 컴플렉스 맨날 외우죠. 저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뭘 냈어요? 광장공포증에 폐소 콤플렉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요 단계 맨 마지막에 작성 방법에 머레이 욕구 및 동기 이론을 바탕으로 디귿의 단계명 뭐예요? 폐소 콤플렉스, 폐소 단계 똑같은 단어. 그 다음에 아까 5가지 중에 3가지를 말했잖아. 근데 나머지 2가지가 더 있다 그랬지. 나머지 2가지는 너무 이거는 우리에게 모두 해당되는 걸 못하는 거라서 외우기 쉬워서 2가지를 빼봤어요. 자, 아까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밀폐된 공간에 있는 거, 싫어하는 거. 안 돼, 밀폐 싫어. 2번째, 열려있는 공간에 있는 거, 싫어. 3번째 뭐였어? 줄 서 있거나 군중 속에 있는 거, 싫어. 이거 외에도 2가지가 더 있다. 2가지가 뭐였어요? 이거 안 하고 살 순 없어. 우리 엄마 아빠는 기사를 데릴 만큼 돈을 벌지 않았거든요. 뭐예요? 4번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 막 내 수업 듣고 있는데 선생님, 전 태어나서 기사님 때문에 한 번도 지하철을 타본 적 없네요. 지하철이 뭐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라고 물으실 거면 저한테 문자로 핸드폰 번호 좀 보내주세요. 굉장히 친해지고 싶습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지. 5번째, 집 밖에 혼자 있는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 2개 적어주시면 돼요. 총 이 5가지 중에 몇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 자, 아까 몇 개월? 6개월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끝. 9번 끝. 10번 갈게요. 자, 다음은 종합적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교장과 전문상담 교사의 대화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할 말입니다. 아유, 임용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상담 교사가 되시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영역별로 있는데 아시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의 공부하는 습관을 점검하고 다람쥐간 학습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들의 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죠. 과제를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됩니다. 첫 번째 뭐야? 학업 발달. 뭐죠? 종합적 학교 상담 프로그램. 프로그램. 학업 발달. 두 번째 또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알게 하고 자신에게 맞는 직업도 무엇인지 알려줘야 됩니다. 저 또한 미래 사회 상황과 직업 세계의 전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죠.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또 진로를 결정할 때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의사결정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해서 정보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공부하고 정보를 모으려고요. 두 번째 무슨 단계? 진로 발달. 마지막으로 학생이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인생의 목표 그리고 자신에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담도 계획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의 조절하는 방법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이라고 적을게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방법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예요? 뭐죠? 인성, 사회성 발달이 되겠고요. 이거 영어로 인성, 사회성, 퍼스널리티거든요. 그래서 퍼스널리티인데 그거를 이제 인디비주얼리티였나? 그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어떻게 하냐? 개인 발달, 개인 사회성이라고도 합니다. 개인 사회성. 저는 인성 사회성으로 써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부 영역이 뭐뭐가 있어요? 크게 3개로 돼 있고요. 여기 밑에 하부 영역이 4개인데요. 자신, 이해, 타인, 이해. 지금 문제가 이거 세 번째 내가 문제 낸 거. 니은 뭐야?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걱정하고 있거나 화가 났을 때 문제의 원인과 그에 대처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하기 위해 저도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문제 해결 영역. 마지막은 여기 문제 안 냈어요.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크게 3가지 영역, 그 다음에 인성사회성 발달에는 4가지.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는 내가 재미있어하는 문제. 다음은 윤교사와 서교사가 강박장애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요. 윤교사,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미안해요. 너무 오래된 내용이죠. 오래된 영화죠. 내가 이걸 봐도 오래된 영화라는 걸 느끼는데 이 영화 제목 안 들어본 적은 없잖아.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 내가 작년인가? 좀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작년 여름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요. 영화 다운 많이 받았거든요. 이때 봤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하도 유명해서. 근데 그게 뭐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용이긴 하지. 그래서 이 유명한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인 멜빈 유달은 강박장애가 있어요. 길을 걸을 때 보도블록 경계선을 밟지 않고 그래서 막 이렇게 다니지. 막 이렇게 다닙니다. 경계선 안 밟으려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 정해진 식당, 정해진 메뉴, 정해진 자리가 나지 않으면 식사도 하지 않죠. 딱 그 자리에서 먹어야 돼. 딴 자리에서 못 먹어. 그 자리에 사람이 밥 먹고 있으면 나 배고파도 그 식당 안 가.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귀가 후에는 문 걸쇠를 5번씩 돌려서 확인하고 나서야 집 안으로 들어오고, 손 씻은 비누는 한 번만 사용하고, 어떻게 비누칩 뜯고 손 씻고 팍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한 번만 써요. 바로 버리잖아요. 석유서가 말합니다. 그런 강박 행동은 강박 사고가 시작이라고 하죠. 강박 사고가 먼저 침투되고, 생각이 먼저 침투되고, 그런 강박 사고를 억압하려고 강박 행동을 한다고 하죠. 강박 행동으로 중화를 하려고요. 그죠? 중화를 하려고.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일상에 지장을 주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본인도 이 강박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그래도 병식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윤 교사. 그렇군요. 강박 장애를 설명한 이론들이 있나요? 서 교사가 말합니다. 정신분석 관점에서는 원초와 충동을 두려워해서 불안이 올라올 때 자아 방어 기제가 작동한다고 설명하는데요. 강박 장애에 많이 쓰이는 방어 기제는 취소, 격리, 뾰로롱, 뾰로롱이 있어요. 취소, 격리 언제 나왔게? 이거 내가 적어왔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를 적어왔어요. 2014년 7번인가? 봅시다. 외웠어. 아니네. 숫자 틀렸다. 2017년 4번입니다. 2017년 4번에 취소랑 격리가 나왔어. 강박장애로. 자, 윤 교사, 취소와 격리는 알겠는데요. 왜 알아요? 2017년 4번에 나왔으니까요. 뒤에 두 개는 어떤 거죠? 서 교사, 기획은 원래의 갈등과 기획 뭐야? 전치는 원래의 갈등과 욕구를 다른 대상으로 대체하여 불안을 감소시키려고 하는 것이고요. 반동 형성은 실제 마음과는 달리 행동을 반대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막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난 깨끗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손을 씻는 거야. 윤 교사, 다른 이론에 다른 설명은 없나요? 서 교사 말합니다. 학습 이론에서는 모우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설명하죠. 원래 중립적인 자극하면 뭐가 나오지? 그 파블로프의 개실험이 나오죠. 그거 무슨 조작 조건이죠?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겠습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해 두려운 생각과 경험으로 연합된 거야. 종소리랑 먹이랑 연합을 시키잖아요. 연합되어 불안을 유발하는데 강박적인 의리 행동으로 불안이 완화되고 어떤 행동을 했더니 불안이 좀 떨어져. 뭐가 된 거야? 강화받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지. 왜요? 불안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강박증이 내담자에게는 보상이 되므로 계속 이런 행동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요. 윤 교사, 그렇네요. 강박 행동을 함으로써 두려워하는 불안이 잠재워지니까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겠네요. 작성 방법,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방어방어기제, 취소와 격리는 언제 나왔다? 2017년 4번에 나왔다. 그럼 우리가 째려봐야 될 애들은 누구다? 전치랑 반동 형성. 그 다음에 디귿에서는 학습 이론명 뭐예요? 회피학습 2요인 이론입니다. 2요인 뭐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으로 연합된 다음에 두 번째 불안이 완화가 되면서 강화되는 거. 그게 2요인이에요. 리을에 해당하는 개념 뭐예요? 고전적 조건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회기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제 딴에는 1회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제 딴에는 이게 어렵게 낸 것 같지 않으면서도 어렵나?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가 어렵다? 나만 어려워? 시험 쳤는데 나만 어렵고 남들은 다 쉽네. 그런 시험은 없어요. 요거 말씀드릴게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문제 있죠? 작년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문제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 문제에는 칼채점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답이 쉬웠기 때문에 칼채점을 했었을 거고 아마 재작년 문제에는 물채점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채점을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 너무 오버했나? 제가 보기에 한 60%가 꽈락이 나왔을 겁니다. 저는 그 재작년과 작년에 중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이거 문제를 풀 때 특히 이제 지금 B형의 2번 있죠? 선생님, 이거는 다른 데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무슨 장애를 한 4가지를 보내시고 문자로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이것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선생님 이것도 다 외워야 될까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 4개 보낸 장애 중에 하나가
기출에 나왔어요. 이미 기출에 나온 내용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온다, 안 나온다를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 내가 출제자가 아닌 이상. 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뚜레짱에, 뚜레짱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 지하철에서 솔직히 많이 봤어. 더 내가 솔직히 말해볼까? 나는 그 강남에 어떤 동네가 있었어요. 잘 사는 동네 지하철인데 거기 되게 많더라고요. 뚜레 장애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와, 이게 질병이 꼭 잘 산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투렛 장애를 들었을 때는 어머 선생님 그 장애는 듣다 처음 듣네요. 듣보잡인 장애네요. 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 투렛 장애를. 틱 장애라는 단어는 알잖아. 적어도. 틱 장애 하부가 뭐예요? 투렛 장애 아니에요. 틱 장애 알고 있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사람들한테 말할 때 왜 있잖아요. 틱 장애 막 고개 막 돌아가고. 그리고 그 작년인가 사건도 있었지. 유튜버가 누가 왜 자기 멀쩡한 사람인데 틱장애인 척 해가지고 막 그 조회수 올렸잖아요. 그래서 틱장애 많이 알고 있어. 지금 내가 틱장애 열심히 얘기했죠? 이거 기출에 나왔게 안 나왔게? 그 틱장애 어른만 할 것 같아? 애가 많이 할 것 같지? 나올게 안 나왔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그러면 2인증 비현시감 장애였어. 사실은 2인증 비현시감 장애가 실제 기출에 나왔는데 2017년인가 8년에 나왔는데 본 적 있어? 주변에 본 적 있어? 나는 틱장애 많이 봤어. 나는 2인증 비현시감 장애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본 적은 없거든? 근데 기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판단하지 마요. 내가 판단하려면 내가 출제자일 땐 판단해도 돼. 아, 이 문제 내가 안 내. 그건 내가 출제자일 때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다 피하잖아요? 사람이 피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럼 남들은 막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안 피하고 다 외워가지고 시험장 갔을까? 다 싫어. 다이어트 좋아서예요? 다이어트 꼭 참고 하는 거잖아요. 단지 내 몸이 예뻐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잖아. 누가 다이어트 하면서 탕수육 안 먹으려 하니까 너무 행복하네. 치킨 억지로 안 먹으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아. 떡볶이 진짜 억지로 안 먹지. 억지로 2년간 안 먹었어. 기분 너무 좋아. 그러고 살아? 아니잖아. 다이어트도 다 억지로 하는 거잖아. 공부도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찌는 거 다 먹고 날씬함을 유지한다. 그거는 내가 공부할 거 다 빼고 무의식 프로이트의 무의식만 외우고 시험장 간다. 나 만점 받을 거야. 나 합격할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길어졌네. 1회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2회기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조건 말했죠? 1회기에는 2021년, 20년에 나왔던 문제들을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조금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기가 뒤로 갈수록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것 같다라는 문제들을 회기가 뒤로 갈수록 추려서 넣어놨고 또 1회기부터 10회기까지 한번 다 문제를 풀어보면 약간 망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을 웬만하면 다 끼워 넣어서 만드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1회기 마치고요. 2회기 모의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